이번 시간엔 함수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함수의 원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원형이라 함은 컴파일러에게 미리 이제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되고요. 함수가 사용되기 전에 정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샵 include send.afx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dd 함수가 있다 라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 만약에 원형은 메인 함수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함수의 헤더 파일을 이렇게 써줘서 컴파일러한테 이런 함수가 이제 있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제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반환형을 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한 번 더 써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함수 헤더에 세미콜론만 추가해서 한 번 더 써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원형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의 이름은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매개 변수의 자료형만 적으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반환형의 일치, 그리고 매개 변수 데이터 타입의 일치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문법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고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써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컴파일러에게 미리 함수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함수인 매개 변수 검사, 그리고 반환형 검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함수의 원형이 없다면 컴파일러는 메인 문장에서 호출한,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어떤 컴퓨트 썸이라는 함수가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는 함수인지, 반환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체크하는 컴파일러가 해야 되는 어떤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함수의 원형이 미리 주어진다면 함수의 정의를 만나기 전에 함수 호출 시 인수의 유형과 개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반환값의 데이터 타입이 정확한지를 검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형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된다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함수의 원형에 대한 예제 파일을 한번 보죠. 매 문장이 있고 뒤에 함수가 있게 되죠. 이 함수는 입력받은 n까지 1부터 n까지 더하는 뭐 그런 함수가 될 것 같고,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의 원형이 써주지 않으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컴파일러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물론 컴파일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제 컴퓨터 썸이라는 함수가 쓰일 것이다 라고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의 원형을 굳이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 하면, 함수의 정의가 이제 먼저 등장하게 쓸 수가 있겠죠. 샵 include가 쭉 있고, 메인 함수가 나오기 전에 그 함수를 미리 이제 써주는 겁니다. 중괄호로 묶어서. 이러면 컴파일러가 순차적으로 컴파일 하기 때문에 add 함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가 나와서 원형을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은 소스 파일이 하나이거나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스 파일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루게 되면 결국 메인 함수 앞부분에 써준다고 해도
다른 함수들이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먼저 원형을 먼저 써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그러니까 sub1과 sub2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sub1과 sub2 함수는 메인 함수 앞에서 미리 원형으로 쓰지 않고 미리 선언해 준다고 했을 때 sub1과 sub2가 이제 서로를 호출하는 그러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sub1과 sub2가 어떤 것이 먼저 오더라도 sub1을 컴파일할 때 sub2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 수가 없고, sub2가 앞에 있으면 sub2에서 sub1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컴파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그 함수의 정의를 메인문 앞에 쓰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한 방식이고, 가급적이면 함수의 원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함수의 원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되게 중요해서 함수의 원형을 미리 쓰는 버릇을 들여야 나중에 쓰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의 원형과 헤더 파일은 함수의 원형이 많이 정의되는 헤더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탠다드 afx 헤더 파일, 여기에는 printf나 scanf s 그런 함수들의 원형이 정의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제일 시작하기 전에 샵 include에서 스탠다드 afx 파일을 불러들이면서 printf나 scanf s 파일들의 원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더 파일을 기술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제 함수의 원형을 기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헤더 파일에는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함수의 원형은 여러 파일에서 사용되니까 함수의 원형을 헤더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헤더 파일을 이제 소스 파일에 이제 포함시키는 샵 인클루드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에 기술하여도 상관이 없겠죠. 함수의 원형과 링크 오류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다 보면 링크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면 함수가 없다 또는 그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죠. 그러한 오류의 이유는 뭔가 하면 프로그래머가 함수의 원형을 쓰지 않거나 헤더 파일에 그 함수의 원형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제 정의되지 않는 함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링크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링크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 함수 이름에서 함수 이름에 이제 에러 표시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보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형이 써져 있는지 또는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 에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제 표준 입출력, 수학 연산, 문자열 처리, 시간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의 검색과 정렬 등등에 관련된 프로그램 랭귀지 컴파일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서
좀 빠르게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수 함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난수는 랜덤 넘버라고 해서 규칙성 없이 임의로 생성되는 수를 얘기하고, 이 난수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암호학이나 시뮬레이션 또는 게임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 명령을 할 때 비밀번호를 넣게 되죠.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이제 텍스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수가 발생이 돼서 암호화돼서 넘어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난수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난수 함수들이 있는데, 랜덤 함수는 이제 의사난수, 이제 슈도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거고요. 여기서 의사난수라는 거는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올지 정말 랜덤한 것이 아니라 초기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올지 숫자들이 나오는 순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그런 난수들을 이제 의사난수, 슈도 랜덤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수 함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AFX가 있고, 이제 랜덤 함수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서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i가 0부터 5까지, 6보다 작으니까 0부터 5까지, 0, 1, 2, 3, 4, 5까지 이제 랜덤한 난수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난수는 6개가 발생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책에 있는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난수의 결과를 보면 41, 18,467 이러한 순서로, 동일한 순서로 난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임의의 숫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난수, 이제 슈도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항상 초기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중 유틸리티 함수들이 있는데, 유틸리티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exit하고 이제 시스템 함수가 있습니다. exit 함수는 이제 exi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 프로세서를 종료시켜서 프로세서 종료에 앞서서 모든 버퍼들은 지워지고, 그리고 호출하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스템 함수는 이제 문자 인수를 운영 체제의 명령어 셀에, 그러니까 도스창이죠. 도스창에 전달하여서 실행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스 명령어인 dir이나 타입이나, 그러니까 clear나 delete나 make dir 같은 명령어들을 실행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운영체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의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함수의 예를 들어보면, 유틸리티 함수는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conio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하고 dir을 치면 우리가 도스창에서 dir 치는 효과가 똑같이 나오고, get 캐릭터는 이제 숫자를 문자를 받아오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CLS는 이제 화면을 클리어하는 그런 도스 명령어가 됩니다. 이것이 실행이 되면 도스창에서 dir 친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아무 키나 치면 이제 CLS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죠. 프로그램이 종료됐으니까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함수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 함수, 지수함수 등등이 있는데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면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역삼각함수는 이제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탄젠트 등이 있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경우는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는 그 계산값의 결과 범위가 아크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아크 사인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아크 탄젠트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로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있고, 지수 함수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스포넨셜 x를 나타내는 이제 이스포넨셜 함수하고, 이스포넨셜 함수의 역수인 로그, 미수를 1을 쓰는 이제 로그 함수와 미수를 10을 쓰는 이제 로그 함수. 그래서 로그하고 로그 10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들은 실수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함수로는 이제 세일하고 플로어가 있는데, 세일은 입력값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값을 찾는 함수고, 플로어 함수는 입력값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숫자를 찾는 함수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밸류라고 해서 실수의 이제 절대값을 찾는 FABS 함수하고, 정수에서 절대값을 찾는 앱솔루트 밸류를 찾는 ABS 함수. 그 다음에 제곱값을 따지는 x의 y제곱을 따지는 이제 파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값을 얻는 이제 스쿼트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함수를 사용하는 장점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함수는 레고 블럭처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들이 실행되는, 이제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동일한 명령들이 실행이 될 때 소스 코드의 이제 중복성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 함수를 스캔F 언더바이스를 입력받을 때마다 실행하기보다는 입력받을 때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문자나 숫자를 입력받으면 중복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의 이제 중복성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 한번 만들어진 함수는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중복성, 함수를 10번 호출하면 그 함수의 그 문장들을 10번, 함수를 쓰지 않으면 10번 메인 함수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함수로 만들므로써 10번 쓸 거를 한 번만 쓰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성된 함수는 여러 번 호출 가능한데,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호출도 가능하고, 작성된 함수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된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들어진 함수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소스 코드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텍스트 에디터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넘어가겠죠. 그리고 함수는 이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분해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함수를 설명할 때 함수는 30라인 이내로 만들고, 함수 하나에 기능 하나를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기능 하나를 함수 하나로 매칭해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고 여러 개 만들게 되면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집니다. 그렇게 모듈화가 되면
체계적이 되고 그리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만 라인, 10만 라인 이상이 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 관리가 더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작업을 작은 작업들로 분해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숫자들 리스트를 키보드에서 읽어서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하면 리스트를 읽어드리고 리스트를 정렬하고 리스트를 프린트하는 그런 명령을 나눠 놓으면 숫자 리스트는 이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는 정렬 기능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 수가 있고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들도 기능들도 다른 데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 타입이 맞는 상태라면 기능별로 각각 나누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의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값을 반환하지는 않지만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그리고 모니터나 파일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어떤 변화가 생길 테고 그리고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값이 변경되는 것들이 이제 함수의 이제 사이드 이펙트 중에 사이드 이펙트다. 이제 부수적인 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